자칭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학벌 좋고 시험 1등하고 소위 사회적 성공을 거둔 부류죠. 문제는 이들이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발생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덕목을 갖췄다고 믿으니 남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은 닫히고 일반 사람들은 그저 가르쳐야 할 대상 혹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존재로 여깁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사과할 줄 모릅니다. 어찌 감히 나에게 사과를 요구하느냐는 식이죠. 인성이 빠진 지혜는 괴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갈등의 중심에는 바로 이 교만한 상지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일보TV 진일보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행운이 가득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길 빌며 평범하지만 소통을 잘하는 사람과 똑똑한 괴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위가 높다고 자기 말만 맞다는 사람, 혹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자리에 멈춰있는 사람. 2500년 전 공자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짧고도 강렬한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상지 여하우 불이, 오로지 가장 지혜로운 자와 가장 어리석은 자만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 담긴 섬뜩한 경고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낯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상지입니다. 공자가 말한 상지는 진짜 지혜로운 자라기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자칭 엘리트들을 말합니다. 공부 좀 했고 1등 좀 해봤다는 이들의 콧대는 하늘을 찌르죠. 이들은 자신들이 만능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니 남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죠. 일반 국민은 그저 교화의 대상일 뿐 자신들의 잘못 앞에서도 사과할 줄 모릅니다. 자신들의 평생 캐리어와 주변 사람들의 아부에 힘입어 그들의 건방은 하늘을 찌릅니다. 물론 최상의 잘난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그 부류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류 중 소수만 겪어보았는데도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수록 대중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소통과 공감 등 일반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논어백독하고 몸과 마음으로 익히고 실천하여 체화해야 하지요. 그래야 비로소 인성이 있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기 전까진 최상의 지혜란 탈을 쓴 괴물일 뿐이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인지 감이 올 겁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 2026년인 오늘도 이들이 세상을 온통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칭 타칭 사회의 엘리트들이라고 부르지요. 이에 관련한 이야기로 추가하여 이해를 돕기로 해봅시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어왔지만 그들이 대중을 열등한 그룹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길 때 공동체는 위기에 빠집니다. 2026년 오늘날 의대 증원 반대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일부 엘리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상지의 폐단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차를 지키려고 자동차 속도를 제한했던 영국의 붉은 깃발법처럼 이들의 오만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가 됩니다. 인성이 빠진 지혜는 그저 괴물일 뿐입니다. 특히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분노한 대중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스크바 출신의 역사 동학자 피터 터치는 2025년 발간된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책에서 불평등이 극에 달할 때 사회적 폭동이나 붕괴가 반복된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은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소수 엘리트의 유능함이 아니라 다수 대중의 협조에서 나옵니다. 정치적 혼란, 빈부격차, 민생 파탄을 해결하려면 엘리트의 오만을 버리고 상생과 배려가 있는 인문학적 성찰이 시급하지요.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길로 치달을 것입니다. 대중의 협조가 무너질 때 사회는 붕괴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우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희천 선생은 하우를 두 가지로 풀이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자포, 그리고 스스로를 버리는 자기입니다. 변화하기를 자포자기하는 자가 하우, 즉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타선과 관성 때문에 변화를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변해야 할 때 변하려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죠.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때에 맞춘 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난 원래 이래, 해봐야 소용없어 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력과 실행력을 갖추려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리석음입니다. 변화는 때가 있습니다. 2025년에 해야 할 결심을 2026년에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않고 배움을 멈춘 자, 공자조차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힘들죠. 사람마다 타고난 본성은 DNA 속에 각인되어 있을 테니 변하기는 어려울 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의 객체를 본성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실행력 정도로 보면 어떨까요? 독서와 경험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축적한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는 본성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판단력과 실행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 속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상지와 하우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공자께서는 이런 자칭 천상의 유사인들을 상지라고 불렀고 어리석은 바보를 하우라고 칭했습니다. 공자 시대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매번 드는 생각은 아득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의 상황이 어쩜 그렇게 같은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고양이가 왕 노릇하듯 우리 안에도 작은 상지와 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아는 게 생기면 남을 가르치려 드는 소상지, 귀찮다며 타성에 젖어 사는 소하우가 그것입니다. 특히 하우의 해악은 무섭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결단할 자주권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상지와 하우는 타고난 혈통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닦느냐 아니면 안주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인성을 갖춘 중지를 넘어 진짜 상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 갱신된다고 하죠. 매일 반성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의 자세로 임한다면 누구나 존경받는 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주제이자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소위 사회적 리더이든 평범한 소시민이든 늘 경손과 경청, 배려의 자세를 습관화한다면 존중과 존경을 받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엘리트의 유능함이 아니라 우리 대중의 협조와 깨어있는 시민의식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판단과 실행을 하셨습니까? 함께 성찰하며 나아가는 삶, 그 길에 우리 일보TV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보TV 진일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